알았어. 금방 나갈게. 좀만 기다려. 자, 오늘은 누가 나랑 같이 가볼래? 오케이, 에어포. 일단 시계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지갑 챙기면 되겠지? 스마트폰은 그래, F3 조금만 테스트 더 하자. 자, 이제 출발해볼까? 오케이, 갑시다. 깜빡했네. 우리 패션의 완성을 깜빡할 뻔했구만. 자, 이게 바로 패션의 완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게임기같이 생긴 게이밍 컴퓨터 GPD 윈3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참,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렸었던 포코폰 F3도 그렇고요, 이 제품도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하면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휴대성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와 부품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키보드까지 달려있다 보니까 아주 조금은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녀석 절대 노트북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성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능은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다만 요 작은 바디 때문에 오는 플랫폼적인 한계치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편인데요. 요게 참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화면이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손가락 모양이 이쑤시개 모양이 아닌 이상 터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조금만 세밀하게 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키패드가 터치식이라고 저번에 간단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편이에요. 일단 키패드가 없다 보니까 구분감이 없고요, 구분감이 없다 보니까 오타율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거기다 공간이 적어서 FN키를 섞어서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FN키까지 섞어서 쓸 때는요, 요거를 어떻게 눌러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때문에 뭐 간단하게 문서 뷰어 용도로 활용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멀티미디어 용도, 게임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건 괜찮긴 하지만요, 이걸로 노트북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UMPC를 갖다가 많이 만져보신 고인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일단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요, 가벼운 편이고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에는 참 괜찮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은 이 바지 모양이 굉장히 아제틱해지기 때문에 이러고 밖에 다니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 녀석은 가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가방에 넣을 바에는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게임패드는요, 방향키와 XYA 버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눌러보면 또각또각 하는 느낌이 나는 편이고요, L1과 R1 버튼도 역시나 디지털 방식입니다. L2, R2 버튼은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트리거이기 때문에 FPS류나 아니면 레이싱류의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꽤 만족스러운 질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좌우측에 하나씩 있는 조이스틱은요, 버섯머리가 약간 작은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클릭감이라든지 아니면 튕겨져 올라오는 복원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다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재부팅을 하고 나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걸 봐서는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해달라, 이런 댓글이 있길래 요거를 깔고 게임을 진입하고 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요,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는 이 게임패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게임 화면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화면이 뱅뱅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증상이 한번 발생되고 나서는요, 이 게임을 삭제를 하고 나서도 모드를 게임패드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좌상단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자주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일단 발생이 되면은 될 때까지 재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이런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을 하자면요, 지금 이렇게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은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로 이 게임패드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측에 게임패드랑 마우스를 전환하는 핫키가 게임패드 쪽으로 와 있는데도요, HID 규격 마우스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마우스 쪽으로 이렇게 돌려놔도 장치 관리자에서는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요, 보통 하나의 키로 두 개의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가 컨버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른 장치
장치로 변경이 되게 되면요, 이전 장치는 완전히 하드웨어 인식에서 사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장치를 갖다가 하나로 컨버팅해서 쓰면서도 이렇게 하드웨어 장치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만 지금 변경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꼬이게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뻑이 나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초기화 한번 하면 깨끗이 나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왜 세팅을 처음부터 했는지 시스템 로직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벤치 결과 보여드릴게요. 우선 CPUG입니다. 싱글 스레드 608.3포인트, 멀티 스레드 2448.1포인트가 나왔고요. 다음은 시네벤치 R23이에요. 싱글 1487포인트, 멀티 4606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제가 노트북을 측정을 할 때 라이젠 CPU 그리고 타이거 레이크 CPU들의 점수와 지금 이 GPD 윈3에 들어가 있는 1165G7과 비교치입니다. 확실히 여기에 i7 1165G7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초소형 디바이스라는 그 점 때문에 TDP 세팅에 있어서는 제약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소폭 낮게 측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PUG, 시네벤치 R23, 프라임 95, 블렌더에서 측정 시 최대 전력이 약 24에서 25W 정도, 안정화 전력이 19W 수준으로요,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에 비해서는 약 10W가량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제품 굉장히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어댑터 연결을 뽑고 배터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력 세팅이 완전히 달라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얘는 그게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원을 배터리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최대 24에서 25W, 안정화 19W까지 전력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사양 게임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에뮬 게임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배터리 타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반드시 TDP 관리 프로그램을 깔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던 게임 테스트예요. 게임은 총 12종을 진행을 했는데요, 비교 영상에서는 제가 GTA5랑 레데리2는 제외를 했어요. 이 두 게임은 왜 제외를 했느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해상도 설정에 있어서는 GPD 윈3 이 제품이 한계치가 720p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상도를 전체 화면으로 인식을 시킬 때요, 락스타 게임들에서 유독 오류와 튕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단 요거는요, GPD 윈3 이 제품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이전에도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락스타 게임들이랑 이 타이거 레이크 내장인 XE 그래픽스랑 원래 좀 궁합이 상극이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안 그래도 궁합이 최악인데 해상도까지 일반적인 해상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기기 더 힘든 게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이 제품 이제 밖에서는 요걸 들고 사용을 하시다가 집에 왔을 때는 이렇게 독에다 꽂아놓고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TDP를 15W로 제한한 설정에 720p, 두 번째 기본 TDP 설정에 720p, 세 번째 기본 TDP 설정에 1080p,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프레임 비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프레임 수치로 전부 다 뜨니까요, 그냥 영상으로 쭉 보시고 다 보시면요, 그때 남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야, 요게 휴대용 게임기라니 진짜 성능은 미쳤죠? 저도요 게임 테스트를 하면서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CPU 테스트를 할 때는요 TDP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약간 뭐 성능이 좀 밀리지 않을까, 다른 노트북 1165 G7 들어간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야, 이거 참 뭐 거의 일반적인 1165 G7에다가 LPDDR4X 4266이 들어간 노트북들과 오차 범위 내 성능을 보여줍니다. 요거는요 아무리 중국 기기라지만 제가 못지 않겠습니다. 바로 따봉 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칭찬만 한다 싶었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영상 보시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몬스터 헌터나요 레인보우 식스 이런 몇몇 게임들은 제가 수직 동기화를 분명히 풀었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풀고 몇 번씩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60프레임으로요 프레임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제품 디스플레이가 60Hz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제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다가 집에 와서는 모니터 연결해놓고 독에다 꽂아서 그냥 컴퓨터처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레식 같은 게임들은요 1080p에서도 GPU 로드율이 떨어지면서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고정시키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720p에서는 뭐 6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 뭐 1080p에서는 자유롭게 풀어진다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게임에 따라서 이게 다 전부 다 다르고요. 때문에요 1080p를 갖다가 쓰시면서 144Hz 모니터를 쓰시는데 60프레임으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는 게임이 이 기기에서 1080p를 돌렸을 때 몇 헤르츠까지가 나오는지, 몇 프레임까지가 고정이 되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이게 엑스박스 게임패드로 인식이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엑스박스 게임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매핑이 안 되어 있는 게임들, 가령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들은요 패드로는 아예 안 됩니다. 근데 뭐 패드로 안 되는데 이 제품을 갖다가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게임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게임이 윈도우 게임이라고 해서, 또 아까 전에 벤치 영상들을 보니까 성능상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무작정 구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내가 하는 게임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지원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 제품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이걸로 제가 게임을 갖다가 한 2주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조금 느꼈던 느낌들을 첨언을 드리자면요, 로스트 아크 같은 게임은요 게임패드를 갖다가 완벽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완전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약간 게임 자체가요 애초부터 마우스랑 키보드를 사용할 거라고 염두를 해두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게임패드로 할 때 뭔가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조작하는 걸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요, 조작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고인물이 되신다, 완전 뭐 썩은 물이 되신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일반인인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한 일주일 넘어서는요 이 패드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래도 할만은 하긴 했었는데, 진짜 FPS는요 이 패드로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반면에 레이싱 게임이나요, 특히 일반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는 스팀 게임들, 위쳐나 뭐 모넌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패드를 갖다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요거는 꽤 할만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콘솔 게임 하는 느낌이 나요. 발열은요 24W에서 25W까지 전력을 올릴 때 약 90도 부근까지도 센서 온도가 치솟긴 하지만요 19W대로 안정화가 되면은 약 60도대 중반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온도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용할 때를 가정을 해서요 2시간 정도 충분히 게임을 돌렸을 때의 표면 온도는 이렇습니다. 이걸 만져보시면요 약간 뜨뜻한 느낌이 분명히 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막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스마트폰 테스트를 할 때 보여드렸었던 요 스냅드래곤 870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S21에 있어서 엑시노스 2100이요 여기 카메라 옆에 특정 스팟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은 아이들 시 최소 35dB, 플로드 시 최대 48dB까지 측정이 됩니다. 게임 시에는 보통 45에서 46dB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사실
사실 요 정도면은 수치적으로는 별로 나쁜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제품은요, 소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근데 요거는 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소음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블로어 팬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진짜 사이즈가 하찮지 않습니까? 요걸로요, 타이거레이크 1165 G7을 커버리지 하려면은 사실 이륙을 안 하고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단 요거는요, UMPC 중에서 요 제품이 소음이 좀 크다, 소음의 질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UMPC들 말고 제가 그동안에 다뤄왔던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소음의 질이 안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배터리 타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대기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TDP 기본 세팅 기준 100%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약 1시간 11분 정도, TDP를 15W로 제한을 했을 때는 약 2시간 15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타이거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요, 진짜 플레이 타임이 훨씬 짧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진짜 TDP 제한을 빡세게 걸어도 돌릴 수 있는 게임을 갖다가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요, 진짜 지하철 출퇴근할 때 잠깐 킬링타임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길게 데일리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게이밍 UMPC GPD Win3라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느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이런 UMPC류가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메인스트림 시장을 겨냥한 제품도 아니고요, 실제로 가격도요, 이 제품 지금 펀딩을 받고 있는데 109만 원에 팔릴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UMPC류를 갖다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가성비가 좀 나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평가할 그런 카테고리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요런 제품도 있었구나, 오랫동안 못 보던 UMPC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UMPC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